일단 83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예, 요 문제 은근 잘 나옵니다. 세무에서는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보시면 1번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 매입 운임 하용료 부대비용 포함한 거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후입선출법에 의해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재고는 최근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입선출법의 뜻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기말재고는 최근 게 아니고 언제 거예요? 옛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최근 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3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도 조건에 두 가지가 있었죠. 선적지 인도 조건. 요때는 미착 상품은 누구 거예요? 매입자 거.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일 때는 미착 상품은 누구 거예요? 매출자 거. 요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평균법, 선입선출법 등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이건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그러면 선수금은 유동부채, 나머지는요 비유동부채. 요건 그냥 맞추라고 준 문제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합격하는데 영향이 가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어렵습니다. 일단 정답 2번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3번 4번 많이 찍어요. 왜냐면 7,000원하고 만원이니까 얼마 차이 나요? 3,000원.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단기 발생 미지급 자동차 보험료죠.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 얼마요? 7,000원.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이니까 미지급 비용 얼마요? 7,000원. 부채의 증가.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외상매출금의 보통예금 수령.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만원,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 매출금 만원, 자산의 뭐요? 감소. 그러면 얘는 자산 늘어나고 자산 줄어들었죠. 그러면 영향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빵이니까. 그래서 7,000원에 대해서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분개를 할 줄 아셔야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100개 나오면 90개는 3,000원이 답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요 두 번째 거, 자산에는 영향이 없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재무액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 정답 4번입니다. 특정 시점은 누구예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기간은요? 손익계산서. 참고로 시점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재무상태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보면 대부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재무상태표만 몇 월 며칠만 넣어요. 그걸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정답은 3번인데요. 우리 1번에 보시면 연구비는 판매비와 뭐 처리한다 그랬죠? 관리비, 개발비는요? 무형자산. 근데 3번에 연구비가 무형자산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연구비는 무형자산이 아니고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이거 분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 과목은 경상 연구개발비라고 있어요. 연구비라고 나오면 경상 연구개발비. 그럼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은 어디예요? 개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7번
당사는 정상개별 원가계산제도, 이게 예정개별 원가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이 보시면 예상은 40시간, 실제는요 50시간. 그 다음에 예상은 40만원, 실제는요 50만원. 그럼 우리 항상 누가 기준이라 그랬죠? 실제. 그러면 실제가 몇 시간이에요? 50시간에 40만원이라고 보면 시간당 얼마 나오죠? 80원. 아니, 80원이 아니고 8,000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우리 예정 배분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실제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분. 그래서 실제가 50시간이고 예정이 40만원 나왔어. 그러면 시간당 얼마란 얘기예요? 8,000원. 이것도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가끔씩 이거 공식만 물어봐요. 자주는 아닌데. 그래서 요 문제 나오시면은 그 기준은 항상 누구라고요? 실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무슨 배부라고요? 예정 배부. 그러면 여기도 무슨 배부가 들어가야 돼요? 예정 배부. 요거 그 뭐냐 공식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실제. 그리고 예정 배부 물어봤으니까 무슨 배부가 들어가야 돼요? 예정 배부. 그렇게 해서 요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이거 구하는 공식이에요. 재료비. 그래서 재료비는 기초원재료 더하기 단기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원재료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원재료가 재료비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원재료 재고액은 2021년 1월 1일 원재료 재고액보다 얼마가 더 많다? 20만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원재료가 빵. 기말은 얼마 더 많다? 20. 그 다음에 단기원재료 매입액은 120이에요. 얼마라고요? 120. 왜냐면 120에서 20 빼면 얼마 나오죠? 100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기초보다 기말이 얼마 크다? 20만원이 더 많다. 그거 이해를 하셔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초, 기말 요거 나오면 거의 다 요거 관련된 문제예요. 뭐야? 재료비. 그 다음에 9번 우리 많이 본 거죠. 보조부문 배부 방법의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뭐해라? 정해라.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용역수수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인정 안 하면 직접, 다 인정하면 상호, 일부만 인정하면요 단계. 그 다음에 10번. 다음에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회피 불능 원가란 불자가 아니 불자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부분 회피 불능 원가는 고정비예요. 그 다음에 회피 가능 원가는 변동비예요. 대부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월세를 살아요. 10만원짜리. 그러면 숨만 쉬어도 얼마 나가죠? 10만원 나가죠. 근데 내가 보험료를 20만원 들고 있어. 이것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숨만 쉬어도 나간다라는 표현하는 돈들 있죠. 그건 다 회피 불능 원가예요. 그래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월세 나가죠.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보험료 나가죠. 세금 나가죠. 이거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금액이 크신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보조금 나와도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어. 1,000만원짜리야 월세가. 그러면 장사를 하든 안 하든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1,000만원. 네. 근데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재료비.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해.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 안 돼. 그러면 재료를 어떻게 하면 되죠?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회피 가능 원가고 못 피한다 그래서 회피 불능 원가. 그래서 나중에 혹시 장사나 사업하실 분들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 아는 형도 소금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었는데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 중국하고 계약이 틀어져서 6개월을 놀아야 된대요. 근데 한 달에 2천 들어간대요. 고정비만.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1억이 넘잖아요. 근데 통장에 1억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정비가 높냐 남냐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업하실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이익 남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람 일 모르잖아요. 사업을 할 거면 고정비 계산 잘해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일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진 않을 거거든요.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냥 이렇게 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뭐죠? 직접 노무비죠. 그 다음에 11번의 정답 3번이에요. 우리 수출은 무슨 일 기준?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전일이 빠르면 요때 무슨 일 기준이요? 환가일. 그 다음에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수출하면 영세율이고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제 받으니까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간이과세 포기가 아니고요. 면세 포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뭐를 포기해야 된다? 면세 포기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면세 포기하면 몇 년이야? 3년.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청 기간 있죠? 네, 아무 때나. 며칠 전 이런 거 없어요. 면세 포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가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그 한 날로부터 몇 년간은 원상복귀가 안 돼요. 3년.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계세요. 다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13번이나) 한 10개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성 연월일이 공급 연월일이 아니고 작성 연월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4번의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일단 우리 과세기간은 외웠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 그리고 예외는 사망하고 출국. 그래서 거기 1번에 있는 것처럼 사업자 선택할 수 없어요. 사업자 선택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저거 뭐냐? 개업하고 폐업. 그 다음에 2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거기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소재지. 그 다음에 소득세는 무조건 주소지예요. 뭐 사업을 하든 근로를 제공하든 다 주소지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요것도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리고 사업도 어디에서 하느냐. 그래서 서울이 부자잖아요. 왜냐면 인구도 많죠. 사업장도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사업 개시나 폐업에 영향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3번이냐면 그놈의 모든 때문에. 우리 분리과세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원천 징수로 과세가 뭐 돼요? 종결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완납적 원천 징수라 그래요. 완납의 뜻이 뭐죠? 다 냈어.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어. 대표적으로 복권당첨금하고 일용직 요분들이고, 그 다음에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있어요. 이거의 대표적인 건 소득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죠. 근데 이거를 그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을 왜 하냐면은 이 소득세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월급에서 띄었지만. 그래서 그 나중에 연말정산해 갖고 많이 냈어 그러면 돌려받는 거고, 적게 냈어 그러면 더 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예납이라 그래요. 미리 일정 부분만 내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다 내라 그러면은 좀 과다하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 안 내도 돼요. 안 내고 한 방에 내도 돼요. 언제요? 연말정산 때. 근데 만약에 연말정산 했더니 100만 원 내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걷는 거예요. 그걸 예납이라 그래요.
일명 예정납부. 그 다음에 15번은 제가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게 종합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분 얼마 받으셨죠? 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적은 적이 있었어요. 뭐 적은 적이 있냐면 이거 기타 소득 필요 경비. 그래서 경연 소득 몇 프로? 80%. 나머지 몇 프로요? 60%. 그 다음에 우리 외운 것 중에 원천징수세율 있었죠? 기타 소득 금액 몇 프로요? 20%. 그 다음에 3억 초과는 30%. 그래서 200만 원 벌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은 경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 빼는 거예요? 60%. 그러면 몇 프로만 내면 되죠? 40%. 그럼 얼마 나와요? 8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3억 원 안 되니까 몇 프로 세금 내셔야 돼요? 20%. 그래서 얼마예요? 16만 원. 정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설명은 드리긴 드렸는데 이렇게 한 번에 드린 적은 없고 따로따로만 했었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내는 적이 있더라고요.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일반 전표 1번 1월 19일 1월 19일 거 보시면은요. 거래처인 바른 유통에 외상매입금 5천만 원 중 4,900만 원은 수표 발행했죠. 일단 차변의 외상 매입금 5천 어디요? 바른.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했습니다.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4,900. 나머지 100만 원은 면제 받았죠? 채무 면제 2. 얼마요? 100만. 그 다음에 2월 21일 이자 줬습니다. 200. 그 다음에 세금으로 얼마 띄었어요? 55만원. 나머지는 뭘로 줬죠? 현금 줬죠. 145만원. 그리고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27.5%. 그 27.5%의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외운 것 중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몇 프로 있었죠? 25% 있었죠. 요건 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그래서 2점 몇 프로요? 5%. 그래서 합쳐서 몇 프로요? 27.5%.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3%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3.3%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3%는 소득세만, 지방소득세는요, 그 3.3%는 지방소득세 뭐예요? 포함. 이 차이예요. 그래서 프리랜서 3% 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은 3% 아니야, 3.3%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포함이냐, 불포함이냐.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 풀 때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그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푸실 때 이거 이론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들은 맞았고 어떤 분들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3%를 했었어야 되는데 3.3%란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제외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근 헷갈려 하시는 거. 3%에다가 10% 곱하면 30%가 아니고 0.3%예요. 근데 이거 은근 헷갈려 합니다. 왜요? 우리 계산 안 해본 지 오래됐잖아요. 3%에다 10% 곱하라 그러면 30%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계산 우리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뭐를 활용하세요? 계산기.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 수업할 때는 좀 신선한 충격? 분수 계산 못 하시고.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봐서 딱 한마디 해요. 계산기 갖고 오시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왜냐면 분수 계산 못한다 그래서 뭐 살아가는데 크게 뭐 힘든 거 없잖아요. 어차피 딴 사람들이 계산 다 해주는데. 그 다음에 2월 25일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었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 143만.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나라. 대변에 외상 매입금 결제하려고 어음 받았었죠. 받을 어음 100만원. 여긴 어디요? 대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 보통 예금 얼마예요? 43만. 그 다음에 3월 17일 세금 내셨죠? 800번대 뭐요? 세금과 공과 얼마예요? 7만 500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 보통 예금 7만 500원. 그 다음에 4월 13일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한 주당 7,500원에 2,000주를 발행하면서 대금은 뭘로 받으셨어요? 보통 예금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이 1,500 나오나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 나와요? 1,000만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없죠? 그러면 상계 처리할 필요 없으니까 주식 발행 무슨 금? 초과금. 혹시 금액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암산하다 보면 종종 틀려요. 꼭 공 하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다음 거 보시면은요. 매입 매출 전표. 1번 영업부서 직원들이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카드로 드셨죠? 그래서 카드로 먹었으니까 매입에 뭐요? 카과 우리 식당. 800번대 복리 후생비 50 세금 얼마요? 5만원. 대변에 미지 급금 55만원. 그리고 회사 가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 그렇게 했었는데 회식을 하면 10,000원씩 줬어요. 택시비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0,000원씩 줬는데 영수증이 없죠. 그럼 일주일 동안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은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건 이게 돼요. 근데 간혹 가다 막 연락 와요. 무슨 연락이 오냐면 수강생 분들 중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비자금은 아니고 뇌물을 줘야 된대요. 막 1,000만원씩. 그거 영수증으로 못 만들어요. 1,000만원은.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사장님이 가져간 걸로 해서 사장님이 세금 왕창 물어요. 1,000만원 영수증으로 어떻게 만들 거예요? 3만원짜리면은 몇 장이 필요하냐? 한 300장인가 3,000장이 필요한데. 너무 큰 거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세무사 사무실하고 잘 협의하세요. 짜잘한 건 알려드릴 수 있는데 큰 거는 개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잘못하면 내 탓할 거니까. 그래도 회사 취업하신 다음에 연락 오면 거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나랑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출 필요 없고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어차피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8월 12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인승. 카드 빠졌죠?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9인승 나왔죠? 우리 몇 인승까지 불공이라 그랬죠? 8인승. 그래서 여기는 매입의 면세예요. 그리고 계산서 나오면 불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세금 계산서가 나오셔야 됩니다. 영은 캐피탈, 전자는 여, 차변에 임차료로 처리하래요. 그래서 800번대 임차료 88만원. 이거 금액도 일부러 88만원 준 겁니다. 사람들한테 얼마로 처리하라고요? 80에 8만원.
그리고 이제 함정을 몇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9인승하고 88. 그러면 왠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불공이야. 예. 거기에다 또 옆에다가 떡고물 하나 더 던졌잖아요. 몇 cc요? 3000cc. 그럼 이제 무시는 분 있죠. 그럼 이제 저기 12월 달에 한 번 더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8월 23일 팔았죠? 매출에 과세 모두 1000개에 15,000원이니까 1,500. 그 다음에 세금은 150. 20%는 뭘로 받으셨대요? 보통 예금 얼마예요? 잠시만요. 필상기 1650에 몇 프로요? 20%. 그러면 330 나와요.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1320 됐습니까? 그래서 꼭 계산기 갖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계산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9월 4일 구매 확인서 나왔으니까 매출의 영세 한국역 제품 매출 2,000. 대금은 뭘로 받으셨어요? 현금. 그 다음에 9월 30일 토지를 샀는데 세금 계산서가 나오셨으니까 매입에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는 장행김, 전자는 여가 아니고 부. 차변에 토지인데 110. 어음 발행했으니까 미지급금. 또 여기에다 이쁘게 지급어음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음 나오면 한 번씩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슨 고민해야 되냐면 팔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토지는 팔 게 아니죠. 됐습니까? 네. 요 정도 수준이면 솔직히 10개 다 맞아야 됩니다. 합격을 할 거면 시험장에서 여기서가 아니고 맞죠? 특별히 막 어려운 건 없었잖아요. 장난친 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런 것만 잘 넘기시면 10개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합격하려면 뭔가 좀 운이 있어야 돼요. 안 보이던 게 막 보이든가 그날따라. 그 다음에 부가가치 가셔서 여기죠. 공제받지 못할 뭐요? 매입세, 명세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정산 내역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정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6개월치 계산해서 몇 개월치 빼는 거예요? 3개월치. 그리고 정산 그러면 확정 때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 때. 그 다음에 그 옆에 칸 보시면 재계산 있어요. 재계산 나오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감가상각. 그 다음에 보시면 정산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정산 누르시고 무조건 식은 1번이에요. 1번이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총공통 매입세액은 거기 1000만원에 800 해서 얼마요? 1800. 왜냐면 거기 공통 매입세액 1000만원하고 800만원짜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총공급은 거기 매출에 2억 5천, 1억 5천에서 4억. 그 다음에 2억 1억 5천에서 3억 5천. 그래서 더해서 7억 5천. 그 다음에 면세는 1억 5천, 1억 5천에서 몇 억이요? 3억. 그 다음에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박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375만원. 끝. 요러면 몇 점 주시겠대요? 3점. 근데 3점인 이유가 넣을 때는 헷갈리는데 넣고 보면 별거 없어요. 대부분 3점짜리들은
거의 그래요. 입력할 때는 헷갈리는데 답지 보면 별거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3점입니다. 그리고 운 좋으면 어려운 거 3점 줄 때가 있어요. 쉬운 거 7점 주고. 근데 많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한 3-4번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한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기 확정이에요? 2기 확정이에요. 10월에서 12월. 그래서 항상 순서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매출 자료, 매출의 과세, 매출의 현과. 그 다음에 여기에 키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지금 보고 있는 요거 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있죠. 그 옆에 가로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정상발급이라고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 매출의 과세예요. 그리고 원가로 봐야 돼요. 왜냐면 거기 뭘로 발행했대요? 원가로. 이 문구가 없으면 그 가로가 없으면 건별의 시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면 건별이고 시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뭘로 발행했죠? 원가로 발행했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는 일단 무조건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잘못되든 잘되든 그거는 회사 탓이고, 우리는 시험 볼 때에 세금계산서로 발행했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고 거기에 있는 금액으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로가 없으면은 건별에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로 장난치셨어요. 그 다음에 매출의 수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의 뭐요? 영세. 그러니까 이 문제는 2번 장난쳤어요. 첫 번째 장난이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1번에 일단 5억. 그 다음에 3번에 얼마요? 1억.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여기 5억에다 700 더해야 되죠? 그래서 5억 700. 그 다음에 6번에 얼마요? 3천. 이것도 일부러 거꾸로 넣은 거예요. 우리 헷갈리라고. 그 다음에 5번에 얼마요? 1000.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매입자료. 첫 번째 5인승에 2000cc 나왔죠. 매입에 불공에 뭐요? 고정.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한 거는 매입의 과세에 뭐죠? 일반. 마지막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객운송업. 여객운송업에선 누구만 가능? 무슨 버스? 전세버스. 나머지는 다 일반 전표에다 넣어야 돼요. 영수증 처리밖에 안 돼요. 네, 여기 그 뭐냐 국내항공료 카드로 했죠. 이거는 뭘로 넣어야 된다고요? 영수증으로만 넣으셔야 돼요. 일반 전표에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해외여행 가서 그것도 영수증밖에 안 돼요. 택시 탔어. 그것도 영수증. KTX 탔어. 그것도 영수증. 근데 무슨 버스만 가능하다고요? 전세버스. 그래서 전세버스 빼놓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 전표예요. 왜냐하면 요 문구 하나 때문에 법에서 전세버스만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여객운송. 그래서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하고 국내 항공료. 그거 두 가지는 한 번씩 꼭 더 보십시오. 다음에 문제 4번. 그러니까 시험이다 보니까 언제 어떨 때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푸는 게 많이 풀어봐야 하나라도 더 겪어보고 시험장 가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용은 거기서 거긴데 장난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1번 2022년이니까 6개월 남았죠. 차변의 장기 차입금 5,600. 무슨 은행? 발은 유동성 장기부채 5,600. 여기도 어디요? 발은. 그 다음에 2번은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단기매매증권, 하나는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1300이 1250 된 거죠? 그럼 얼마 떨어졌어요? 50.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매매증권. 지금 답은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매도가능증권으로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취득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 1200, 현금 1200. 그 다음에 이게 얼마가 됐죠? 2020년도에 1300 됐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100,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 평가이익 얼마요? 100.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답에서는 50만원 손해봤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에요. 왜냐면 무슨 처리해야 되니까? 상계 처리. 그래서 상계 처리의 뜻은 이익이 없어질 때까지 손해는 못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이익 난 거 상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뭘로 나올 경우에는요, 매도 가능 증권. 그러니까 이게 요 차이예요. 여기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익 비용이죠. 그러니까 내년 거에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우리 이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래서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종종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 문제 3번은 자동이에요. 3번은 자동, 4번도 자동, 5번도 자동. 그리고 지금까지 딱 한 번 자동 5개 나온 적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번이에요. 아니다. 자동 5개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자동은 2개 내지 3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수동 5개 나온 적 한 번 있어요. 아마 그거 보신 분들은 짜증났을 거예요. 수동 안 그래도 풀기 귀찮은데. 여기로 오세요. 자동 결산. 막혀 있어서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고 계세요. 감가상각 중에 일반 감가상각비는 몇 번대? 500번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구와 기구가 500번대죠. 125만원. 그리고 800번대는 그냥 감가상각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 기억하시고, 차량 운반구 얼마예요? 350. 그럼 3번 끝. 그 다음에 4번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충법이었죠. 그래서 생산직은 얼마가 부족해요? 2,500. 사무직은요 1,100. 이건 여러 번 풀어봐서 이제 좀 그나마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500번대 가셔서 얼마요? 2,500. 그 다음에 800번대는 얼마요? 1,100. 되셨죠? 그 다음에 5번은 국어시험이에요. 회계시험 아니고. 일단 원재료 원래는 얼마였죠? 300.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게 있었고 운송 중이죠? 그러면 요거 매입자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더 하세요? 500. 그래서 얼마 입력해요? 800. 그 다음에 제공품은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품은 800인데 아직 못 판 거 얼마 있죠? 600 있죠. 그럼 얼마예요? 1400. 근데 왜 이렇게 더해줘야 되냐면 얘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재고 파악은 안 된 거죠.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왜 더해주냐면 적성품이라는 건 물건을 상대방한테 우리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물건을 팔면은 내 매출이 되는 건데 아직 못 팔았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은 누구 거예요? 내 거. 근데 재고 파악에선 빠져요. 왜냐면 이 물건은 우리 회사에 없고 그 위탁자한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합쳐주셔야 됩니다. 입력은 뭐 별거 없죠. 워낙 많이 했던 거라. 기말 가서 얼마 넣어요? 800. 그 다음에 제공품 가서 700. 그 다음에 제품 가서 얼마예요? 1400. 그 다음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리고 우리 재고자산 간부손실 문제도 몇 번 해봤죠. 그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간부손실처럼 나오던가 아니면 전산회계처럼 그냥 300, 700, 800 이렇게만 넣으면 끝날 때도 있어요. 그건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제 자체가. 다음에 문제 5번 원천 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작성해야죠. 급여 자료 오시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수당 공제.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뭘로 잡으래요? 부. 일단 기본급은 여, 상여는 부, 직책도 부, 월차도 부. 그 다음에 식대는 당에 사는 현물 식자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부, 아래 가서 과세에 모여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쓰는 사람한테만 주고 실제 발생된 교통비는 안 주죠. 그러면 자가운전 여. 야간근로는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있으니까 여. 그 다음에 교육보조금 넣어야 되는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장 갔는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과세로 넣고 자격증, 교육 보조금 치고 F2 뭐요? 교육 했더니 교육보조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다시 가서 뭘로 바꿔요? 과세로. 요건 모르는 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아래 거 바꿔줄 거 없고, 그 다음에 확인. 몇 월 달 거예요? 이거 5월 31일. 그 다음에 정희석 씨에다가 기본급 150, 자가운전 30, 야간근로 20, 식대 10, 교육보조금 20, 국민연금 85,500원, 건강보험 59,280원, 장기요양 5,040원, 고용보험 12,350원, 그 다음에 소득세 17,180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여기 가야 되죠. 원천징수 가셔서 몇 월 달 거요? 5월 달 거. 그 다음에 전월 미완급 얼마요? 15만원. 끝. 별건 없죠. 요 정도면은 뭐 무난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2번 요거까지 풀고 잠깐 쉴 겁니다. 박세돌과 부양가족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집한 연말정산 자료이다. 아래 자료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양가족 소득명세 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입력 탭을 뭐하시오? 입력하시오.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 알바생이 잘못 넣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부양가족 가보시면 누구지? 박세희가 장애인에 체크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시험 보실 때 적어놨다가 이의 신청을 거세요. 그러면 보험료 모두 정답 될 수도 있어요. 맞았든 틀렸든. 왜냐면 자기네들이 잘못 만들었으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참고하라 그랬지 고치라고는 안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안 고쳐도 되고 체킹만 하셔도 돼요. 시험 볼 때에는 문제에만 무조건 맞춰서 푸시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했다 그래서 뭐 가점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제일 먼저 신용카드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내요. 거기 보시면 영어학원비 있죠. 근데 누구 거죠? 이거 자녀 박하늘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늘이는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늘이는 교육비 공제는 안 돼요. 근데 무슨 공제는 돼요? 신용카드 공제는 돼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안 돼요. 그래서 2,500에서 얼마 빼세요? 120은 빼셔야 돼요. 왜냐면 보험료는 이중공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50만원도 빼줘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대중교통으로 따로 뭐 해야 되니까요.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얼마요? 50. 그 다음에 2,500에서 120 빼고 50 빼면은 2,330. 그 다음에 요번에는 배우자 거 할게요. 배우자님 현금 영수증이 300 있는데 자녀 박세희의 음악학원비죠. 그러면 세희가 몇 살인지 봤더니 5살이에요.
그러면 우리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이중공제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자녀 한약 구입비 돼요. 근데 안 되는 것도 맞게 해줬어요. 왜냐면 이 문구가 빠져서 이게 건강 증진인지 치료 목적인지가 빠져서 둘 다 맞게 해줬어요. 넣은 것도 맞고 뺀 것도 맞고. 근데 우린 넣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한약은 몸보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치료 목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의 신청을 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금만 애매하면.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두 둘 다 정답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빼야 돼요. 그래서 300만원에서 얼마 빼요? 35만원. 그래서 265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얼마예요? 35. 이거 왜 빼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보험료 이중공제 안 되니까 빼는 거고, 그 다음에 50만원은 대중교통으로 넣어야 되니까 빼는 거고, 35만원은 왜 빼는 거예요? 전통시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기 한약은 더한 것, 뺀 것도 맞아요. 저처럼 포함시킨 것도 맞고, 둘 다 맞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셔서, 아까 얼마였냐? 233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265만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얼마였어요? 50. 그 다음에 전통시장 얼마였어요? 35만원.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험료. 본인 거 돼요. 자녀 박하늘 거는 안 돼요. 무슨 성이라? 저축성. 박세희는 되는데 어디에다 넣어요? 장애인에다가. 그래서 두 칸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반에다가 60, 장애인에다 얼마요? 120. 그리고 최대 금액은 100백이에요. 여기다 120 넣으면 자동으로 100으로 잘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도가 100이거든요. 근데 실기에서는 다 넣어도 되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론에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일반 100, 장애인 100이에요. 보험은. 근데 웬만한 집 한다고 하면 100 넘어요. 맞죠? 저 아시는 분은 1000만원 넘는데요. 저희 집도 저 어렸을 때 얼마였더라? 한 1500? 1년 보험료가 거의 2000 가까이 됐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큰 차 모시니까 아빠 것만 해도 거의 돈백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들 것까지 다 하면 저도 지금 한 600 정도 나오니까 다 해서요. 1년에. 예. 그러니까 한 5, 60대요. 보험료만. 근데 저는 좀 과하게 든 편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친구분들 덕분에. 우리 어렸을 때 다 엄마 친구 때문에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2년만 더 부으면 제 보험은 다 끝나요. 그럼 이제 꼬맹이 거랑 와이프 거 들어줘야죠. 뭔가라도. 그 다음에 의료비 보시면 거기 붙인 건강증진이라 안 돼요. 본인 콘택트 렌즈 얼마까지? 50. 그 다음에 자녀 질병 예방 의료비 130에 한약도 되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은 붙이는 안 되니까 빼고, 본인 거, 본인 넣을 때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70을 X를 해버리시고 그 옆에다 얼마라고 쓰세요? 50이라고 쓰세요. 왜냐면 머리로는 50이라고 해놓고선 또 입력할 때 70이 보이면 70 넣을 때 있어요, 실제. 그래서 그럴 때는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의료비의 박세희죠. 세희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장애인에다. 장애인이 얼마요? 130. 왜냐면 거기 위에 보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둘 다 맞게 해줄 확률이 있어요. 장애인도 맞고 그 밖에도 맞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조금 잘못 내셨어요. 내신 분이. 그 다음에 교육비 보시면 배우자 돼요.
그 다음에 자녀 되는데 320만 돼요. 그리고 체험학습비는 얼마까지 된다고요? 30까지 되니까 다 포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으로 넣어야 되겠구나. 하늘이는 되고, 그 다음에 박세희도 돼요. 얼마 돼요? 150.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교육비 가셔서 대학생에 얼마요? 500. 다음에 초중고 얼마요? 320. 그 다음 마지막으로 취약전화동 얼마예요? 150. 여기 앞에 보면은 한도 있죠? 네, 한도 신경 쓰지 마세요. 넘기면 알아서 뭐 한다고요? 잘라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거랑 공제대상 다 더한 거랑 20만원 차이 나요. 왜냐면 요거는 얼마까지가 한도니까 300까지.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이 바보여도 돼요. 한도 몰라도 돼. 왜요? 알아서 다 해. 그리고 아직은 시력 교정용 안경하고 현장 체험 학습비 뭐 교복 구입비 이런 거 안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그것만 넣는 난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넣으면 알아서 또 한도를 뭐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보단 진짜 이러다가 AI가 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마트도 테스트 중이라면서요. 저기 서울하고 김포 쪽에 코엑스 이마트 거기는 점원이 지금은 있는데 그냥 들면 자동 계산이래요. 그리고 뭐 대부분 무인 그러면 바코드 찍는데 바코드도 안 찍는데요. 그냥 들고 나오면 알아서 계산된대요. 지금 2개 테스트 중. 그럼 나중 되면은 진짜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들고 나오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서 다 결제돼 버리는 거니까 시스템. 그래서 카드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카드 잊어버리면 그거 들고 가갖고 엄청 긁어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부금 대안적 십자사 한 2번인가 설명드렸었어요. 이거 무슨 기부금이라고요? 법정이에요. 뭐라고요? 법정. 그래서 여기 법정 가셔서 얼마 넣으시면 돼요? 36만원 끝.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10시 50분에 다음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